2025년 10월 31일, 금시장은 마치 깊은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치솟던 가격이 멈추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시장이 쉬어갈 때 그들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한다. 오늘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관망, 그리고 분할 매수. 이 두 단어가 오늘 하루를 지배할 것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임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힘이 금값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읽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현재 금시장은 지나친 과열에서 벗어나 잠시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바뀌는 초입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가격의 변동성 속에는 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자는 끝내 기회를 놓치지만 흐름을 읽는 자는 조용히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보다 지금 어떤 시장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금값이 잠시 쉬어간다는 건 그동안의 상승이 진짜 힘을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단기적 조정은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주는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불안할수록 침착해야 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움직임보다 기다림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시간입니다. 금리, 환율,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얽혀있는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시장은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는 다음 불꽃이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꽃이 타오르기 전 그 바람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잠시의 고요함 뒤에 숨은 시장의 진짜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망하라. 그러나 눈을 감지 말라.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최근 며칠간의 데이터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순금 가격은 80만 원 선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고 국제 금값 또한 오랜 상승세를 멈추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과열된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며 균형을 회복하려는 조정 구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깊은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위험은 하락이 아니라 하락의 이유를 모른 채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금값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과 심리적 균형이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 균형점을 새로 찾는 중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과열된 기대와 단기적 투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냉철한 투자자들이 채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상승을 위한 바닥이 다져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체온이 내려갈수록 진짜 기회는 가까워집니다. 이병철 선생이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오늘의 금시장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구는 위기라 말하지만 누구는 준비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판단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국내와 국제시장 모두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그 뜻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말고 흐름의 방향이 다시 모이는 지점을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통해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조정이 생겼는지를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금값을 짓누르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힘, 글로벌 긴축의 그림자와
국내 차익 실현의 파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흐름을 이해해야 비로소 시장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금시장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멀리 미국에서 불어오는 글로벌 긴축의 바람,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매물입니다. 이 두 흐름이 교차하면서 시장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봅시다. 미국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뚜렷한 신호를 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은 즉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더 이상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자산인 금조차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몇 달간 금값은 거의 직선처럼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정점에 이르자 자연스럽게 이제 팔 때다 라는 심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된 국내 금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품을 품고 있었죠. 그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면 시장은 압력 상태에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달러 강세와 금리 고착이 금값을 눌러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매도세가 상승 탄력을 꺾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서로 맞붙은 균형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진짜 투자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시장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이병철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자만이 리더다. 지금 금시장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리더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흐름을 읽고 불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눈. 그것이 곧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가, 바로 그 전략의 실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수많은 해석을 낳지만 결국 진실은 숫자 안에 있습니다. 금리, 환율, 그리고 시세.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우리는 행동의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국제 금값을 기준으로 봅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3,900달러에서 3,920달러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지지선이자 시장이 방향을 재정립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가격이 이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곳이 바로 분할 매수의 시작점입니다. 한 번에 모두 들어가지 마십시오. 3단계 분할 매수. 그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단기 매도 기준입니다. 만약 금값이 4,0달러를 넘어서면 단기 수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은 한번 상승하면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확정짓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죠. 반대로 만약 3,880달러 선이 붕괴된다면 미련을 버리고 일단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때의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지금이 기회일까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장은 유혹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타이밍을 맞춥니다. 이병철 선생의 말처럼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구간은 바로 그 계산의 시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고 군중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3,900달러 부근의 매수는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심리적 지지선이자 기술적 균형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장은 냉정하지만 냉정함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움직이지 말고 준비하라. 다음 장에서는 국제 시세를 국내 가격으로 전환해 원화 기준의 핵심 가격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제 금값의 흐름을 국내 시장의 언어, 즉 원화 가격으로 옮겨봅시다. 투자자 대부분은 달러보다는 원으로 거래하죠. 그래서 환율과 국제 시세의 결합이 바로 우리의 현실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두 축을 함께 보지 않으면 시장의 진짜 얼굴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계산상으로 한 돈 3.75기. 기준금의 평균 시세는 약 79만 원입니다. 이 79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선이자 기술적 지지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구간에서 수차례 반등이 나타났고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79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78만 원 이탈 시 일시 관망.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더 떨어지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실제 반등이 시작되면 뒤늦게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시장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가격은 사람의 심리를 시험합니다. 시장은 늘 조금 더 싸게를 외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금 가격은 지나친 낙관도 극단적 비관도 아닙니다. 단지 균형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79만 원 부근은 바로 그 균형의 문턱입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것은 한 번의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나누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리듬을 자신의 호흡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병철 선생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손에만 머문다. 그의 말처럼 지금의 시장은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9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 아래에서 겁내지 말고 그 위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전략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단 하나의 변수 달러를 다루겠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곧 금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수, 그것은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의 움직임은 모든 자산의 방향을 바꿉니다. 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매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은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오면서 달러는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혹은 완만한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절대 가치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달러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에게 달러 강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달러 가치 상승은 곧 국내 금값의 이중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국제 금값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하락이고 여기에 환율 상승이 겹치면 원화로 환산된 금값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즉, 79만 원이라는 지지선 아래로 한순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둘째, 달러가 급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심리적 공포입니다. 시장에는 아직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불안이 퍼지고 매수세가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바로 공포가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는 대부분 단기적 현상에 그칩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고 금은 서서히 제 가치를 회복합니다. 이병철 선생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자가 이긴다. 달러의 급등이 시장을 흔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정점을 찍고 안정되면 그때 금의 반등은 훨씬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결코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장은 단지 방향을 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세운 모든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시장은 언제나 복잡하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관망 후 분할 매수. 이것이 오늘의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관찰이 우선입니다. 둘째, 조정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국내 차익 매물, 두 힘이 금값을 동시에 눌러내고 있습니다. 셋째, 행동의 기준은 수치로 잡으십시오. 진입선 3,900, 3,920달러, 손절선 3,880달러, 국내 지지선 79만 원. 넷째, 최대 변수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가 급등하면 시장의 균형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변동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의 교과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자신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남들이 혼란스러울 때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혼돈의 순간이 곧 질서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금시장은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흔들림이 아니라 판단력을 묻는 것입니다. 이병철 선생의 철학처럼 기업이든 시장이든 결국 승자는 기다림 속에서 방향을 읽는 자입니다. 조급함은 손실을 낳고 침착함은 기회를 낳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냉정하게 기다리며 원칙을 지키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조급함이 아닌 통찰에서 나올 때 그때 금은 다시 빛을 냅니다. 모든 시장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올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물러나는 파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시 밀려올 힘이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집중하면 불안만 보이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질서가 보입니다. 이 질서의 본질은 순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늘 같은 진리가 반복됩니다. 공포 속에서 사고, 탐욕 속에서 파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냉철한 투자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끝이 아니라 균형의 조정기입니다. 지나친 기대가 빠져나가고 거품이 걷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시장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금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금은 본질적인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이병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금리, 환율, 전쟁, 정책, 모든 변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눈이 바로 통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측보다 준비로 승부합니다. 지금이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시장에 머물되 시장에 휘둘리지 말라. 오늘 금값의 움직임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조급함 대신 원칙을, 불안 대신 확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시장을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시장보다 오래 살아남는 자만이 이깁니다. 그들은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락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의 서곡으로 읽습니다. 이 고요한 시기, 당신의 판단이 바로 내일의 이익을 결정할 것입니다.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그 빛을 다시 맞이할 뿐입니다.